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의정부센터 가족 여러분, 이 더위 속에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잘 지내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정부센터 가족을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아주 일찍 전부 다 들어오시고 적극 이렇게 호응해 주셔서 계획된 시간보다 좀 이렇게 이제 앞당겨 시작을 하는데요. 끝내는 시간도 앞당겨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의정부센터는 특히 이제 서로 잘 협력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아주 그냥 혼연일체가 돼서 잘 이렇게 이제 합심 협력해 나가신다고 소문 나 있어요. 아마도 이제 이만규 센터장님께서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의정부센터가 이렇게 매끄럽게 같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작하면서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제 그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 3, 4분기 교육이에요. 이렇게 한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고객 감동 서비스와 진상 고객 대응을 같이 이제 먼저 알아보고요. 그리고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안전 불감증 퇴치 및 폭염 대응 요령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칭찬 10계명과 이제 고혈압 예방 수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 이런 순서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전교육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이제 그 마음을 좀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게 하고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고객 감동 서비스와 진상 고객 대응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객 서비스도 잘 해야 되고 안전 근무도 잘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기쁜 마음으로 건강을 지켜나가는 게 아주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프리드리 니체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은요, 기분이 좋아지고요, 이 몸의 면역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자, 작은 일 우리 그냥 작은 일 이렇게 늘상 많이 만나고 마주치지만 거기에 반응을 우리가 보이질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작은 일, 좋은 일 만날 때마다 크게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내 몸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기분이 좋으면 모든 게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몸의 면역도 강화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해서 나온 결과가 있어요. 어떤 결과인가 하면은요, 이제 그 대부분이 암에 걸리잖아요. 그래, 암에 걸리면은, 아이고, 나 암에 걸렸다고 그냥. 왜 딴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하필 이런 일이 왔냐고 막 슬퍼하고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몸 상태가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 암세포가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요, 기분 좋은 상태에서는 문제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고 문제가 이렇게 일어날 때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또 즐거운 마음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아싸, 이거 오늘 내가 이런 병이 있다는데 내가 이거 즐거운 마음으로 명랑하게 해서 이거를 치료하겠다고, 그렇게 해야 몸의 면역이 강화돼서 물리칠 수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인상 찡그리고 그냥 하루 종일 웃음도 없고 일주일에 가도 웃을 일이 없고 그냥 내가 지금 뭐 웃게 생겼냐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화를 내니까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웃음 치료 과정에서 보니까 웃음 치료 전문가들이 이제 그 암 병동에 이제 그 치료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이제 가서 보면은 전부 다 이미 얼굴이 죽을 상이에요. 그게 면역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억지로 막 이렇게 웃게 만들고 나잖아요. 그래, 실컷 웃고 나면은, 아, 오늘은 뭐 이렇게 진통제 안 맞아도 견딜만 하다. 그렇게 이제 몸의 면역이 강화되는 게 그런 결과예요. 그리고요, 오직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은 고객 감동 서비스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고객 감동 서비스 어떻게 하면은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지 서비스하는 마음가짐을 이렇게 새롭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고객 감동 어떻게 하면은 좋은 서비스를 해서 고객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유나 씨가 여기 이제 그 필습생으로 한 달짜리 이렇게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와 가지고요. 실습을 이제 받으면서 그 배운 바를 열심히 습득을 해가지고요.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예 독하게 시작을 한 거죠. 여기 처음에 여기 호텔 헬스장으로 배치를 받아가지고요. 헬스장에서 그 땀 흘리면서 운동해가지고 땀 흘린 자리 다 따라다니면서 전부 땀 닦아주는 그 일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회사에 이렇게 여기 회장의 따님이자 거기 이제 실세 그 상무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할만해요. 이렇게 이제 하니까 네, 지금 뭐 힘들지만 열심히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질문을 딱 던지니까 이미 공부한 내용을 다 이렇게 습득을 해가지고 막힘없이 웃는 얼굴로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하니까 여기 헬스장에 두기 아깝다 그 얘기죠. 로비로 올리라고. 그래, 로비로 올라가는 건 일단 정규직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일단 이제 이렇게 꿰차고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너무 처음 봤지만, 정말 이게 보통 고객 서비스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나 표정이 이게 보통이 아니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비로 올라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요, 또 이제 그 스위트룸에 거기 특별한 손님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내 방에 서비스 해준 담당이 누구냐?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만나러 로비에를 딱 올라갔어요.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당신이 나한테 서비스를 해준 사람이냐? 예, 맞습니다. 제가 서비스 했고요. 그 요청하신 대로 제가 아침에 시간 맞춰서 깨워드리는 모닝콜을 제가 했습니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혹시 당신이 나를 아느냐? 근데 이 여자 손님이 원래 그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오페라 가수였는데 이제 연세가 좀 드시면서 이제 오페라를 이제 좀 쉬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로 여행을 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아느냐 하니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당신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주 대단한 거를 인정을 해주고 알아본 거죠. 그리고요, 저희 호텔을 찾아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제 과분하다는 인사를 또 했어요. 그 이분이 이제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서비스 요원을 딱 포옹을 하면서 내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호텔을 묵어봤지만은 당신처럼 서비스를 잘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감동을 한 거예요. 그 감동한 거는요. 아침에 이제 모닝콜을 했는데 그 본인이 부른 노래를 그 음악을 따다가 이렇게 깨우는 음악으로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부른 노래로 잠을 깨워준 곳은 이 호텔이 처음이었다. 이거를 이제 감동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본인이 이렇게 이제 오페라 무대를 떠난 지 오래됐는데 그 오페라 무대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추억을 이렇게 이제 여기서 느끼게 해준 거죠. 그래서 고맙다. 응? 내 젊은 시절로 여행을 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날을 오페라 무대에서 떠난 오래된 날을 기억해줘서 고맙다. 응?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기억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세계적인 성악가 오페라 가수가 이 사람이 정말 서비스 최고다 하는 거를 칭찬을 해가지고요. 그 최고의 서비스 하는 그 이제 친절 맨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갑질하는 고객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갑질하는 고객한테 어떻게 대응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
이거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고객의 갑질에 대처하는 CS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준비한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우리 최기훈 실장님이 손을 드셨는데 어떤 일로 손을 드셨나요? 의정부 빌딩에 우리 최기훈 실장님이 손을 드셨어요? 아, 네, 아니요. 제가 이제 참가했다고 제가 표시한 겁니다. 예, 예, 예. 아, 잘 알겠습니다. 예, 네네네네. 예. 손은 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 예. 여기 이제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4층에 근무하는 감사팀장이 워낙 이제 이 목에 힘주고 이게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말입니다. 우리 미화원 씨를 그냥 완전히 자기 발바닥에 이거 뛰어가라고 이제 할 정도로 아주 오만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아니, 자기 구두 밑에 이게 스카치 테이프가 들어붙었으면 내 손으로 띄어서 쓰레기통에 넣으면 될 텐데, 내 손으로 안 되고 그냥 발 내밀고 와서 뛰어가라. 근데 이거를 참, 그냥 참고 또 가서 이제 이렇게 잘 띄워줬어요. 그래, 이제 이거를 전부 손을 대서 이렇게 띄워줬더니, 이번에는 이제 마시던 커피잔도 이거 좀 버려달라고 이제 이렇게 커피잔을 이제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커피잔을 건네줄 때는 받는 사람이 받을 때까지는 받는 게 확인된 다음에 이걸 놔야 되는데, 받으러 가는데 그냥 이걸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쏟아졌으니, 이거 바닥에 떨어진 커피 이거 치우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미아원실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일을 벌려놓고서 그냥 여기 저 혼자 이제 또 승질 내는 거예요. 그 승질 내다가 이제 카드 주면서 가서 스타킹 사와라. 응? 지금 이제 이런 심부름까지 시켰어요. 이거 뭐 보통 갑질을 보통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응? 이렇게 이제 갑질을 했을 때 옆에서 이제 아니 스타킹은 본인 직접 사셔야지. 우리는 청소 담당인데 청소를 하면 됐지. 그 뭐 이렇게 심부름까지 시키는 건 좀 과하지 않냐는 그 얘기를 했어요. 다른 얘기는 전부 다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딱, 이거 내가 이제 얘기한 거를 이 사람들이 갑질처럼 느꼈겠구나. 어? 기분 나빴다면은 이제 미안하다고 그 얘기는 아주 그냥 이렇게 오만이 뚝뚝 떨어졌지만 얘기는 부드럽게 웃어가면서 했어요. 그러는데 여기 이제 그 마스크 쓰고 얘기한다고 예의를, 도리를 따질 거면은 마스크 벗고서 얘기해라. 이게 이제 그 얘기는요. 지금 이 감사팀장이니까 너 누군지 얼굴 좀 보자. 어? 누군지 알면은 나도 이제 그 후환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은근히 협박을 하는 거죠. 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냥 하여튼 잘 이제 해결이 되고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아쉬운 점이 있긴 있었어요. 따진 건 아닙니다 하고서는 이제 그 마무리 했지만 다 맞는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웃는 얼굴로 부드럽게 얘기해서 편안한 감정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마무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이제 불쾌한 표정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말은 잘했는데 좀 더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해서 불편한 마음이 앙금이 생기지 않게 좀 더 잘했으면 좋았겠다. 저 갑질은 아주 잘못되고 나쁜 사람이다. 그거는 확실한데 아무튼 이렇게 아쉬움은 그런 부분이 약간 남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감사팀장은 뭔가 못마땅하고 뜰번 표정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의 갑질에 대처하는 거 당연히 할 말 다 했지만은 하여튼 이 CS는 좀 더 부드러운 얼굴로 부드러운 대화로 이렇게 뒤 불편한 마음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대처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일을 이렇게 실제로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의정부 센터에서는 뭐 이제 여기 이 정도까지는 안 가고 환경은 좀 다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직원은 워낙 착해가지고요. 혹시 이제 후환이 생길까봐 이제 문제 삼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재해 발생 사례 유형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유형별 사례를
오늘은 제가 이제 경비원 근무하는 경비 분야, 그 다음에 환경 미화하는 이제 우리 미화실 분야, 미화 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관리하는 분야, 이렇게 세 개 분야별로 아주 핵심되는 재해 현장 안전사고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같이 보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이 경비 분야에서는요, 이 안전사고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조명이 어두운 데서 주로 사고가 납니다.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게요. 그래서 어두운 구간에 순찰할 때는 일단 손전등을 미리 꼭 확보를 하고요. 캄캄한 구간에 그냥 갑자기 전등이 안 들어오거나 캄캄한 공간에 들어갈 때는요, 일단 환하게 밝혀놓고 이동을 해야지 단 한 발자국도 캄캄한 채로 내가 늘 다니는 길이라고 대충 짐작해서 이동하면은 꼭 다치거나 이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조명을 확보를 한 다음에 이동을 하시는 걸 원칙으로 해주세요. 그리고요, 자, 이런 공간에 여기 이제 이렇게 저 정리동돈을 이렇게 이제 쌓아놓는 거 있잖아요. 이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 쌓아놓는 거, 높이 쌓는 거, 이거 절대 이거 좋지 않고요. 이거를 좀 이렇게 안전하게, 이 쌓는 것도 좀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넓게 좀 쌓아놓는 게 무너지지 않도록 대비를 요금 미리 해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순찰 통로는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구간에 이제 순찰을 하시는데 이 순찰 통로 안에 이렇게 안전한 통로를 확보를 하시고 그 통로에는 뭔가 이렇게 이제 발에 걸려 넘어질 만한 게 없는지 늘 이동하면서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안전한 통로를 우리 경비 분야에서 이렇게 늘 순찰하시는 분이 살펴보고 이걸 확보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계단 청소하실 때 분명히 여기 중요한 게 상향식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올라가면서 작업을 하시면 절대 안 넘어지고 안 다칩니다. 근데 대개 위에서 내려가면서 뒷걸음질로 내려가면서 사실 문제가 생기고 꼭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서 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 미리 한번 쭉 살펴보셔가지고요. 이 계단에 이런 장애물이 늘어져 있다 하면은 이거 틀림없이 요거는 디디면은 그대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은 미리 살펴보고 이 사전에 먼저 이걸 다 제거해 놓고 청소 작업을 하셔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 그 청소 작업을 하려면은 불안전한 상태로 불편한 자세로다가 되게 이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미리 스트레칭을 좀 이렇게 좀 해주시고, 스트레칭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서 몸에 이렇게 이제 좀 유연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작업을 시작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올바른 작업 자세로 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기 이렇게 이제 위험한 구간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할 때에는 불편한 구간 할 때에는요. 이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생각하시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몸을 유연하게 좀 충분히 몸 풀기를 해 주셔가지고 몸에 탈이 나지 않도록 이거를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시설관리 분야에서 또 이렇게 주로 나는 사고가 이렇게 이제 뭐 사다리 놓고 이렇게 작업하고 이런 데서 되게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높은 공간에 고소 작업할 때는 이제 안전한 작업할판을 설치하고 이렇게 일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전한 작업할판을 설치할 수 없을 때 부득이한 때만 이제 이렇게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 시설관리 분야에서는 이런 이제 작업을 할 때에는 필히 안전모 이거 필히 착용하시고요. 안전화 이거 착용하시고 이 안전대를 착용하시는 게 안전을 확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안전대가 이게 설치가 돼야만 개인의 안전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어요. 자, 개인보호구를 착용을 해야 되는데요. 또 이 사다리도요. 이게 옆으로 넘어가는 게 사실 주로 문제가 되니까 이 아웃트리거를 분명히 설치를 요걸 하시고 이걸 사다리를 이용을 하셔야만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제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할 때는요. 높은 공간에다가 이 안전대를 착용을 하고 이 안전대를 위에 이제 탄탄한 고리에다가 이렇게 체결을 해야 만약의 경우에 내가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져서 머리 깨지고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리를 확실하게 탄탄하게 안전하게 분명하게 체결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사다리는 늘 이렇게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 분이 올라가 작업을 하면 한 분은 밑에서 분명히 이걸 좀 잡아주시고 위에 필요한 거 올려주고 이렇게 위에서 뭐 내려놓을 거 이렇게 받아 내려놓고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시고 하는데 2인 1조 작업할 때 필히 밑에 계신 보조자도 안전모를 꼭 써야 된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2인 1조 작업을 강조를 하면서 우리 제일 걱정되는 데가 경기중앙빌딩에 우리 정만섭 소장님은 혼자 계시니 어떻게 해요? 누구 좀 그 건물 안에 누구 딴 사람 붙들고 도와달라고 할 사람 있습니까? 그 건물에 그냥 통째로 혼자 계신 거죠? 예, 예. 아, 그러니 저 2인 1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음. 혹시라도 저기 이동식 사다리 작업하실 때는 누군가 좀 주변에서 도움을 청해 가지고 사다리 붙들어 달라고 하시고 안전 확보하고 작업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예, 예. 누구에게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 안전을 분명히 확보를 해야 우리가 일하는 보람이 또 있는 거예요. 다치고 나면은요, 내가 장애인이 되고 나면, 내가 생명을 잃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전이 중요한 거를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엘리베이터 사용할 때 이 안전수칙도 좀 다시 한번,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안전수칙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때는요, 문이 완전히 열린 다음에 안전하게 탑승을 해야죠. 성질 급한 사람들 문도 열리기 전에 막 밀고 들어가는데 그 엘리베이터 문짝은 이게 아주 허공이고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문이 완전히 열린 다음에 안전하게 탑승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는 이게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이동할 때는요, 이 출입문에 기대면 큰일 납니다. 이 출입문이 허공을 계속 지나고 있고 그냥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출입문에 기대는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점잖게 얌전하게 있어야 돼요. 이 안에서 그냥 껑충 뛰고 막 애들 장난하고 그러면은 엘리베이터에 문제를 꼭 만들거든요. 그래서 크게 움직이는 거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대개 이제 탑승 정원을 초과하거나 적재 하중을 초과할 때는 절대 이거 안 됩니다. 여기 엘리베이터는 적정량을 실어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정전이 되거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을 강제로 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문을 강제로 열면은요, 그냥 사고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상벨을 눌러가지고 여기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진이 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요, 절대 이 엘리베이터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화재 더 크게 이제 꼼짝없이 갇혀서 타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화재가 났을 때는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엘리베이터는 정말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켜가지고 안전하게 이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는 안전불감증을 퇴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불감증 퇴치를 위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안전불감증 때문에 사고 난 거 엄청 크게 난 사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거 이제 나무로 가지치기를 하는데 말입니다. 이 안전불감증이 완전히 문제가 됐어요. 이 나무가지를 위에서 이렇게 이제 자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가지만 먼저 뚝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요. 이 남은 이 무거운 이 부분이 이제 이대로 사람을 쳐가지고 사람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추락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베기 요런 가지치기 요런 작업도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을까? 여기 분명히 안전모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모뿐만 아니라 안전대를 분명히 이게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전 때도 조치를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런 거를 대비해서 나뭇가지가 요대로 자연스럽게 사람 피해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작업하면 좋을까요? 요 밑에 부분을 먼저 3분의 1 정도 이렇게 잘라 놓고요.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서 내려가면은 이 가지가 그래도 좀 이렇게 이제 똑바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안 떨어진 채로다가 이제 이 윗부분만, 끝부분만 먼저 떨어지니까 이 몸통이 이제 사람을 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요 위치는 분명히 이런 경우에도 안전한 위치에 가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안전 불감증에서 이 엄청난 사고가 났다는 거 봐주시고요. 요것도요, 여기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이렇게 이제 벨 적에는 이 나무가 넘어지면서, 아, 여기 발 디디고 서 있는 받침대 이거 분명히 칠 거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여기에 편안하게 그림만 보기 탄탄해 보이는데 여기 서가지고 작업을 해놓고 나무가 이게 딱 떨어지면서 여기를 딱 치니까 여기 완전히 널뛰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튕겼다가 떨어져가지고 여기 가서 거꾸로 떨어졌는데 결국은 또 이 받쳤던 이 받침대가 또 사람을 덮쳐가지고요. 여기 완전히 그냥 꺾여가지고서는 여기는 그렇게 이제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최악의 상황을 늘 생각을 하고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안전 불감증으로 일어난 대형 사고를 오늘 이렇게 이제 영상을 통해서 같이 봤습니다. 이렇게 항상 안전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를 해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요즘에 이제 날씨도 무지간 엄청 덥고요. 이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막 내려지고 이 폭염특보가 계속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폭염특보에 우리가 대응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폭염특보 내릴 때는요, 이제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인성 음료, 커피나 탄산음료 이런 거 절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시원한 맥주 그냥 느낌은 엄청 좋을 것 같지만 느낌에는 엄청 시원한 느낌이 오지만 이게 오히려 딱 몸에 들어가서 이 알코올 몸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면 그때부터 막 더워지고 몸이 뜨거워지고 땀이 나고 더 고생을 해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류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이렇게 부득이 외부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될 경우 있잖아요. 우리도 외곽에서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시원한 복장을 하고 이 챙이 넓은 이 모자를 해가지고 햇빛에 직접 얼굴 받거나 몸에 직접 받는 거를 좀 최대한 이제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낮에 뜨거운 시간을 좀 피해서 좀 오전에 시원할 때 일찌감치 이제 외부 작업을 한다든지 오후에 좀 이렇게 더위가 좀 누그러진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게 사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몸에 이상 증상이 왔을 때 너무 더워가지고 내 몸이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요. 현기증이 오거나 메스꺼움이 발생을 했을 때 또는 이제 두통이 오거나 이렇게 이제 근육경련이 막 일어났을 때 이때는요. 빨리 시원한 데로 이동을 해가지고 몸을 좀 식혀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이제 잘 회복이 안 되면 심각할 때는 아,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의료기관의 도움을 빨리 받아야 돼요. 그리고요, 이게 폭염에 특히 조심해야 될 거 오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만규 센터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불쾌지수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불쾌지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요, 너무 덥고 그러면 괜히 짜증나고 막 괜히 화가 나고 그냥 누군가한테 막 화를 내서 분풀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가급적 서로 내가 이렇게 짜증나고 더울 때는 딴 사람도 짜증나고 덥다는 걸 생각하셔가지고 서로 존중하면서 더 조심하셔야 돼요. 서로 배려하는 게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더 부드러운 언사로 아 오늘 참 이렇게 덥다고 이제 그냥 열불나고 짜증나고 이게 아니라 더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를 해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일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는데 좋은 희망과 본보기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엄청 세계적으로 아주 엄청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성공한 위인 사례 한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미국의 이제 17대 대통령이 이제 앤드루 존슨은
이분이 원래 별명이 이제 양복쟁이였어요.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았냐면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도 남을 돕는 일을 하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죠. 거의 거지 같은 삶을 살았죠. 14살에 이제 양복점 점원으로 취직을 해가지고요. 그 양복점에서 이제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양복점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양복 일을 배웠죠. 그리고 18살 때 구두수선공 딸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두수선공 딸이니까 그 집도 어려운 집안인데,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요. 이때까지 글 공부를 학교를 전혀 안 다녔으니까 이제 글씨를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글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18살에 결혼해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마누라한테 이제 글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글 공부를 막상 시작을 해가 보니까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글을 몰라서 서럽고 힘들었는데 그 마누라한테 이제 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미가 붙여가지고요. 밤 늦도록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글 공부를 해가지고요. 꾸준히 독학을 해서 정치학 박사학위까지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테네시주의 주지사까지 되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혼자서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이 특별히 좋아해가지고요.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으로 삼아가지고 같이 일을 하다가 링컨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그 대통령직을 이렇게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감당을 하다가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 무렵엔 그 링컨 대통령도 이분도 마찬가지로 노예 해방은 세계사적으로다가 어마어마한 일이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인기가 없는 그런 이제 정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힘든 상태로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요. 러시아가 크림반도 전쟁을 통해서 빚을 많이 지고 힘든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알래스카, 이게 사실 그때 러시아의 영토였었는데 러시아가 이제 급해가지고 이걸 좀 팔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 알래스카를 미국한테 이거 좀 사시라고. 그래가지고서는 이거를 러시아한테 720만 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이거를 이 알래스카를 이렇게 이제 그 눈과 얼음으로 덮여 있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학교도 못 다니고 무식한 대통령이 엉뚱한 짓을 한다고 막 야당에서도 비판하고 막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욕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확인이 된 건데요. 이 알래스카를 딱 사고 나서 얼마 시간이 흐른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알래스카에는 내장되어 있는 게요. 금과 석유와 철광석과 석탄 같은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묻혀 있어가지고요. 이거를 발굴을 해내기 시작을 하니까 미국이 세계 제일 부자 나라가 되는 막강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미국을 세계 제일 부자로 만든 어마어마한 공이 있는 이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뒤늦게 그 진가를 알아본 거죠. 이분이 학교도 다니지 못했지만 글도 몰랐었지만 뒤늦게 18살에 결혼해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글 공부를 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통령까지 올라간 순수 노력파라는 거를 인정을 받았고요. 엄청난 난관, 세계적으로 엄청난 가난 속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가지고요. 그 일의 본질에 집중을 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본질에 접근해가지고 낭비가 없고 효율적으로 다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훌륭한 인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 어려운 난관, 이거 극복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앞으로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지고 더 성공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엔요. 행복하기 위한 그 칭찬 10계명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요. 칭찬할 일이 생겼다. 즉시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 2, 3일 지낸 다음에 지난번에 당신 그거 아주 훌륭했어. 잘했어. 그거 며칠 지난 다음에 칭찬하지 마시고요. 즉시 바로 칭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잘한 점이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막연히 그냥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 잘한 점을 칭찬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어렸을 때 이거를 체험을 했어요. 어떻게 체험을 했나 하면은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는요, 학교를 못 다니신 분이에요. 근데 그 어머님이 학교도 못 다니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과 철학을 이렇게 실천하셨는지 저는 정말 놀라움을 깜짝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이제 옆집에 저희 학교 친구가 이제 살고요. 그 친구 엄마도 우리 집에 자주 오시고, 그 우리 엄마하고 이제 두 분이 대화를 이제 늘 많이 하셔요. 근데 우리 엄마는 이제 늘 이렇게 이제 아들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아, 우리 아들은 뭐 너무 착해가지고 얘가 뭘 시킬 필요가 없이 그냥 응?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지가 스스로 공부하고 숙제를 하라고 잔소리 안 해도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숙제도 알아서 잘 한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친구하고 어울려 놀다가도 그냥 얼른 가서 숙제하고요. 그 칭찬해 주시는 대로 내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엄마가 칭찬을 미리 해 주시는데 내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 그 옆집의 친구 엄마는요. 아, 우리 새끼는 아주 맨수덩어리여 저거. 말도 지겹게 안 듣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그냥 지겹게 안 해가지고 그냥 맨날 이렇게 그냥 뭐 두루뭉실하고 밀어놨다가 하면서 막 그냥 그 아들 욕을 엄청나게 하는데 그 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대로 그냥 못된 놈 되지. 아, 저렇게 자극적인 얘기하는 거를 좀 엄마를 좀 이렇게 이제 좀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알아서 가서 착착 이렇게 하게 절대 안 되거든요. 그게 엄청 놀라운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실행하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는 거를 저는 어렸을 때 이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료, 가족, 잘한 점이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칭찬을 그때그때 해주시면은요, 그 칭찬이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칭찬하면서 귀에다 대고 서곤서곤, 아, 당신 정말 이거 잘했어. 이게 아니고요. 아, 요거 정말 잘했습니다. 거기 같이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런 정도 이렇게 같이 가야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보다는요, 과정을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100점 맞았어 이게 아니라 아,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는지 이 과정을 칭찬하는 게 필요해요. 제가 늘 바쁘게 살지만은요, 집에 이제 시간 날 때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제가 이제 집안 청소하는 거 제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이렇게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해가지고서 이렇게 갖다 버리는 거 제가 담당하고요. 빨래도 세탁기에 집어넣고 돌려가지고 그거를 꺼내서 전부 널어가지고 이거를 그냥 착착 개가지고 그냥 벽돌처럼 이렇게 각지게 이제 개가지고 착착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거 제가 담당을 합니다. 아,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저희 집사람이 또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칭찬의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이제 이 아줌마들한테 아, 우리 남편은 청소 잘해주고 분리수거도 잘해주고 빨래도 그냥 알아서 다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착착 해가지고 꼭 빨래 개에서 이렇게 쌓아놓은 거 보면은 꼭 벽돌 쌓아놓은 것처럼 각지게 아주 멋지게 해놓는다고 막 자랑을 하고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요. 그 칭찬이 헛되지 않게 하느라고 제가 엄청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찬이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칭찬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고 위력을 발휘하는지 제가 여기서 늘 이렇게 날마다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칭찬을 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이 따뜻하고 정감 있게 칭찬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지 그냥 이렇게 가면적으로 하는 거는 바로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은 칭찬할 일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의정부센터 가족 이렇게 전부 한 자리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이렇게 딱 보면은 정말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면은요, 정말 멋지게 이렇게 집중하고 공부하시는 거 눈에 딱 보여요. 어? 우리 저 신곡의 뭐 이점리의 구역장님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시네요. 네. 다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저 전곡의 이우경 여사님도 아주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거 보이고요.
밀락, 소상철님,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집중하고 진중한 자세로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그림이 보여요. 우리 포천 빌딩의 최정혜 여사님, 예, 아주 이쁜 모자 쓰고 이렇게 지금 집중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말 긍정의 눈으로 보면 칭찬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요.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아주 흠잡을 거 없나 하고 보면은 흠잡을 것만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긍정의 눈으로 보고 칭찬할 일 찾아보시고요. 또 한 가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혹시 가족 중에 아이들이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생겼다는 적은요, 뭔가 잘못할 적에는 조금 이렇게 덮어주고요. 조금 잘한 일이 생길 때 집중해서 막 칭찬을 해주면은요, 그 칭찬 받는 일에 집중하고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 격려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긍정과 부정이 같이 있을 때는요, 긍정에 집중하는 겁니다. 부정에 이렇게 눈독 들이는 게 아니고요. 긍정적인 쪽으로다가 집중해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이 긍정의 에너지로 다 충전이 돼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가끔 바보 같은 짓을 해요. 거울 보면서 아싸, 요 정도면 잘생긴 거 아니야? 아, 이거 약간 또라이 같지만 이게 나 자신의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는데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저 이점리의 구역장님이 아주 제일 이렇게 호응해 주시네요. 네, 그렇게 지금처럼 긍정의 에너지로 다 밝은 얼굴로 좋은 반응 보여주시면은 어디 가나 최고로 환영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엔 고혈압 예방 수칙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요즘에는요, 이 고혈압 환자가 많습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 하거든요. 이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혈압 예방을 위한 노력을 우리가 꾸준히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첫째, 음식은 싱겁게 드시고요. 골고루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골고루 드시고요. 싱겁게 드시는데 우리는 대개 이제 좀 습관적으로 이렇게 찌개나 국물 같은 거를 좋아하는데요. 이 국물, 국 같은 거는 이제 대개 염분 섭취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물 위주로 많이 드시지 말고요. 골고루 드시는 거 위주로 해주세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 살이 찌지 않도록 아주 그냥 군살은 다 없어지고 아주 진짜 백이 이렇게 근육만 남게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를 하셔야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몸 상태가 좋아야 균형이 잡히고 유연해야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담배는 끊어버리고요. 술은 좀 줄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방질 섭취는 좀 줄여주고요. 이 야채를 좀 많이 섭취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요, 이 스트레스를 피하고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혹시 내가 괜히 짜증나고 화나고 누군가 미운 마음이 들거나 하면은 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스스로 생각을 하시고요. 스트레스를 지금 내가 뭐 때문에 받고 있지? 날씨 때문인가? 이거를 스스로 진단해 가지고 이거를 잘 가라앉히고요. 평온을 유지해야, 평상심을 유지하셔야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요, 이 고혈압을 예방하는 일 같이 좀 관심 가지고 같이 노력해 주세요.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실천 수칙. 늘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실행해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행복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는요, 행복의 척도가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면은 더 많이 행복할 수 있고요. 감사할 줄 모르면은 행복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요, 하루의 시작을 아침에 오늘도 새로운 날을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이 마음으로 시작하고요. 하루 마무리하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오늘도 하루를 안전하게 이렇게 별 탈 없이 무사히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가족, 좋은 동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늘 작은 기쁨을 크게 기뻐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거는요,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위해서 체력 관리도 하고요. 이렇게 유연하게 이제 스트레칭도 하고 하면서 건강을 지켜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하고요. 균형 잡힌 식단을 잘 이렇게 꼭 지켜주시고, 또 충분한 수면을 갖는 게 필요해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지 잠을 설치고 나면은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요,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해나가는 거 필요하고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주시는 거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취미 활동, 관심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게 필요한데요. 흥미로운 취미, 흥미로운 관심사에 늘 이렇게 한 번씩 내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게 뭐가 있었나,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내 특기가 뭔지, 내 호기심, 내 취미가 뭔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셔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좋은 책을 읽고 또 이렇게 좋은 시를 읽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도 좀 그려보고 음악도 좀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색다른 요리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저도 잘하는 요리가 하나 있어요. 제가 라면을 기가 막히게 잘 끓입니다. 이 제가 끓인 라면은요, 아주 보증수표예요. 왜냐하면은 거기다 공개되어 있는 레시피대로 그냥 시간 지키고 적정한 온도를 지키고 이렇게 해서 꼭 정확하게 이렇게 끓여가지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라면을 맛있게 먹으려면은요, 그 끓는 물에다가 라면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익혀가지고요, 이 끓여서 나온 그 기름기를 다 이렇게 물을 버리고, 그렇게 새로운 물에다가 이렇게 이제 살짝 끓여서 이걸 먹으면은 라면이 쫀득쫀득 하고요, 좀 찰기도 있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스프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또 살짝 끓여서 먹으면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자신감을 스스로 충족해 나가면서 즐거운 느낌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니 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족과 좋은 관계를 갖고요, 친구들과 우리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와의 이제 소중한 관계를 잘 이어나가는 게 필요해요. 서로 소통을 많이 하고요, 서로 공감하면서 대화하고요. 절대로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안 되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처를 해주세요. 내가 일하는 직장이 천국이 되려면은요, 내 동료를, 같이 근무하는 동료를 예뻐하고 좋아하면 거기가 천국이 되고요, 내 동료를 미워하면은요, 거기가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동료를 미워해 보세요. 아우, 저 인간 그냥 꼴도 보기 싫은 저 인간하고 오늘도 또 같이 일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면은 거기가 이미 지옥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동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직장이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지지해주는 그런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목표를 설정하고요, 목표 설정한 거를 잘 성취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목표를 이렇게 좋은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걸 도달하는 데 집중하면은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을 모르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게 보람찬 일이 되고요,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보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인생을 숙제하듯이 억지로, 아이고 오늘도 출근했으니 뭐 더우는 추우나 뭐 할 일은 해야지 어쩌겠어, 숙제하듯이 해가지고는 힘들어지게 돼 있어. 점점 더 힘들어요. 숙제하듯이 오늘도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화이팅, 이걸 외쳐가면서 신바람 나게 하루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나 하루 종일 일이 잘 풀리게 돼 있어요. 축제하듯이 천국과 지옥 우리 스스로 주변에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동료를 예뻐하고 좋아하고, 우리 소장님 좋아하고, 우리 센터장님 좋아하면은 일터가 행복한 일터가 되고요. 그 정말 누구 진짜 좀 깍쟁이 같은 그 친구 얄미워하고 미워하고 그냥 저 인간 사고 나서 죽지 않나 하는 마음이 가지면 이미 지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료 사랑해야 내 일터가 행복한 일터가 천국이 되고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사는 가족 그냥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돕고 섬기고 이렇게 살으면 그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집에서 식구들 그냥 아우 저 왼수 덩어리 그냥 저거 그냥 저거 어디다 써먹어 해가면서 막 미워하잖아요. 그 가정은 이미 그 울타리 안에가 다 지옥이 되는 거예요. 네, 천국을 만들어 갑시다. 행복한 일터 만들어 갑시다.
우리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에서 가족, 특히 의정부센터 가족, 제가 특별히 사랑합니다. 의정부센터 가족 모두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와 이렇게 소중한 만남을 분기에 한번 만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소중한 만남을 보람차고 행복하게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밀락빌딩의 유정순 여사님은 아주 사이좋게 나란히 삼총사가 앉아 계시네요.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네, 좋아요. 자, 우리 저와 만났는데 오늘 한번 화이팅 한번 합시다. 이것도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는데 도움이 되고 효과 있어요. 제가 의정부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의정부센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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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번에 최고하겠습니다. 정말 의정부센터 최고예요. 제가 이만규 센터장님 정말 좋아하거든요. 자, 제가 의정부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네. 의정부센터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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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만규 센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여튼 뭐, 1시간 동안 이덕신 교수님 명강의 해주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그리고, 처음에 서두에 니체 말도 있겠지만, 작은 일에도 크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면 기쁨이 좋아지고, 몸이 면역도 강화된다. 고객 감정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자주 있으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교수님 명강의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공지사항으로 누수 및 침수상 초기 대응 훈련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 준비를 좀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또 교육을 말미를 삼아 공지사항을 드렸습니다. 교수님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시니까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